안녕하세요. 종합중국어 입문편 제7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7개의 새 단어와 2개의 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第7课,你身体好吗? 첫 번째 단어입니다. 타이. 타이는요, 너무란 뜻이에요. 너무. 원래는 그 과할 정도로 어떠해서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 라는 어감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런 어감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너무 커, 너무 높아, 너무 더워, 이런 거예요. 그 너무 커는 사실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어, 이런 뜻인 거죠. 예, 필요 이상으로 커 라는 뜻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커.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좋은 경우에도 이 타이를 쓰는 경우가 최근에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어, 너무 행복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한국어의 너무라는 말도 그렇고요, 중국어의 타이도 그렇고 원래는 안 좋은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겨서 너무 행복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이를 써요. 예. 자, 예문 보겠습니다. 教室太大了,教室太大了. 그러면 교실이 너무 커요. 과하게 커서 안 좋다는 어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불만의 어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타이는 보통은요, 러랑 함께 세트 메뉴예요. 타이, 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 러 같이 써요. 그래서 教室太大了,教室太大了.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书不太厚,书不太厚. 그러면 자, 부타이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부사인데요,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부타이 하오 그러면 그다지 좋지 않아. 부타이 하오 그러면 그다지 좋지 않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슈 부타이 하오 그러면 책이 그다지 두껍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书不太厚,书不太厚. 자, 그 아래 보시면 또 그 정도에 대한 그 세기를 조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부타이는요, 뿌보다 조금 나은 정도예요. 뿌누리는 아주 그냥 노력을 안 하는 거고요. 부타이 누리 그러면 별로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다지 노력을 안 해. 역시 안 하긴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누리, 노력하죠.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비자오 누리 그러면 좀 비교적 노력해. 그 다음은 헌이 빠졌죠. 헌 누리, 강조하는 헌 누리. 앞에 있는 누리는요, 그냥 그 습관적으로 보는 헌 누리예요. 근데 뒤에 그 비자오 누리 뒤에 제가 빠졌다고 하는 누리는 뭐냐면 他学习很努力 이렇게 약간 그 강조한 어감이 들어간 논리는 비자오보다 좀 더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非常努力가 되는 거예요. 非常努力. 자, 그리고 마지막에 太努力了. 노력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할 정도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太努力了 이러면 좀 과해 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리는요, 안, 속이에요. 예문 볼게요. 学生在教室里学习,学生在教室里学习. 그러면 누가요? 학생이 在教室里 그러면 교실 안에서 学习 공부합니다. 学生在教室里学习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어디에서 무엇하다 라고 하면 在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다, 在教室里学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书在书包里,书在书包里 하면 자, 책이 在 어디 있어요? 书包里에 있어요. 여기서 리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책이 책가방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책이 있는 장소가 책가방이죠.
그런데 책가방은 원래 그 본래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운동장, 교실, 혹은 북경, 서울, 한국 이런 건 다 원래가 성분 자체가 장소예요. 그죠? 그런데 책가방은 그냥 물건 이름이에요. 일반 보통 명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물건이 그 물건 안에 있는 거, 물건 안이나 밖이나 위나 어디에 있는 걸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일반 명사지만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가방은 그냥 일반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인데 어떤 물건이 가방 위에 있어. 가방 안에 있어. 뭐 이렇게 돼버리면 가방 자체가 순간적으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해당 물건이 어느 부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书在书包里 가방 안에 있대요. 책이. 만약에 가방 위에 있으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 왜 윗상자라고 다 아시죠? 우리가 또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书在书包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书包上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일반 보통 명사가 장소의 역할을 할 때는 뒤에 반드시 구체적인 위치가 있어야 한다. 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바로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해봤던 그 学生在教室里学习 여기선 사실 리가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书在书包里는 반드시 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空调 空调 空调는요 에어컨입니다. 공기 조절. 그래서 그 공기를 조절한다 그래서 空调. 그 아래 첫 번째 이건 문장은 아니고요. 一台空调 그러면 空调 에어컨을 세는 양사는 다이예요. 다이. 그래서 一台空调 그러면 에어컨 한 대라는 뜻이에요. 一台空调一台空调.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에어컨 한 대는 이台空调라고 했잖아요. 에어컨 한 대를 사다를 해볼게요. 사다는 마이. 그러면 마이 이台空调가 되는 거예요. 마이 이台空调. 마이 이台空调. 나는 에어컨 한 대를 삽니다. 我买一台空调我买一台空调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나는 에어컨을 삽니다 말고 나는 에어컨을 사기를 원해요. 나는 에어컨 사기를 원해요. 에어컨 살 겁니다. 에어컨 사려고요. 하면 동사 앞에다가 그러니까 마이 앞에다가 야오를 넣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我要买一台空调我要买一台空调가 되는 거예요. 我要买一台空调 그러면 에어컨 한 대 사려고요 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는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开空调 그 다음에 슬러시 다음에 있는 관 이죠. 关空调 이렇게 되는 거예요. 开空调关空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开空调 하면 카이는요. 열다, 켜다, 전원을 켜다, 문을 열다 할 때 열다, 켜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 콩티아오 하면 자, 에어컨을 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카이 콩티아오 카이 콩티아오 나 에어컨 켤 거예요. 그러면 我要开空调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을 끄다는 关空调关空调관 하면 닫다, 잠그다, 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关空调关空调하면 나는 에어컨을 끌 거예요. 나는 에어컨을 끄려고 해요. 꺼야겠어요. 끄길 원해요. 하면 我要关空调我要关空调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부터 한번 더 읽어볼게요. 一台空调 에어컨 한 대, 开空调 에어컨을 켜다, 关空调
에어컨을 끄다. 문제 없으시죠? 자, 다음은요. 동우. 동우. 동우는요. 그 룸메이트예요. 같은 우는 방이거든요. 같은 방, 그러니까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를 우리가 동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봅니다. 他是我的 동우 하면 그는 나의 동우입니다. 그는 나의 룸메이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他是我的 동우. 他是我的 동우. 他是我的 동우. 그는 나의 룸메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我和他是 동우. 我和他是 동우 하면 여기서 주어는 뭘까요? 我 하나일까요? 아니죠. 허가 있으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나와 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我和他是 동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我和他是 동우. 나와 그는 뭐라고요? 룸메이트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有 요는요, 요는요, 있을 유자예요. 있다, 소유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 있다. 자, 여 하면,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이때까지 동사의 부정은 뿌를 썼어요. 그죠? 혹은 형용사의 부정도 뿌를 썼어요. 안 바빠요? 그러면 뿌망. 나 안 가요? 그럼 부취. 나 안 먹어요? 그럼 뿌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지만 있다, 없다는요. 뿌가 아니라 메이를 써요. 메이요. 있다, 여. 없다, 메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예문. 教室有空调教室有空调 하면 교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教室有空调教室有空调 교실 안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教室 자체, 교실 자체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니까요. 자, 두 번째. 书包里有一本书书包里有一本书书包里有一本书 자, 가방 안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가방 또 나왔어요. 그죠? 여기도 슈바오 요 2번 슈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슈바오는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장소 역할을 해야 할 때는 뒤에 반드시 정확한 위치가 있어야 한다. 가방 안에 있던지 위에 있던지 뭐 가방 뒤에 있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书包里有一本书书包里有一本书리도 삼성 요도 삼성 그러니까 리요 이렇게 이성 삼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书包里有一本书书包里有一本书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방금 나왔던 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그의 부정은 메이요이다. 뿌가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 메이요, 요, 메이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와 메이요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두 번째를 먼저 봐주세요. 두 번째, 좀 더 긴 문장. 学校有很多留学生学校有很多留学生 하면 학교에 있어요. 뭐가 있죠? 很多 아주 많은 留学生 유학생들이 있어요. 学校有很多留学生 학교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어요. 자, 요를 이렇게 이제 요건 긍정문이죠. 긍정문. 자, 위에 我有 동우는 긍정문인데요. 요거를 부정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부정문은 뿌요다, 메이요다, 메이요라고 했어요. 자, 부정문 해봅니다. 我有 동우도 부정문, 我没有 동우 하시면 됩니다. 我没有 동우 되시겠죠?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방금 했던 요 메이요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숙제,
스스로 하는 숙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은 이것도 역시 어법이에요. 뭐에 관한 어법이냐면 의문문에 관한 어법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의문문을 어떻게 했냐면 평서문 뒤에다 꼬리에다가 말을 붙여줬어요. 너 가. 그러면 니 취. 근데 너 가니? 이러면 너 가니? 이러면 니 취 마를 붙여줬어요. 그죠? 간단했죠? 그런데 그 중국어의 이 부정문은 마를 꼬리에 붙이는 방법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동사나 형용사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의문문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정반 의문문. 뭐냐면 긍정과 반대, 부정을 같이 붙인다 그래서 정반대, 정반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말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자, 뭐냐면 자, 일단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당신은 책을 봅니까?를 말을 이용해서 한번 의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 화면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책을 봅니까? 라고 하면 책을 보다 看书. 당신은 책을 보다 你看书.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문문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말을 꼬리에 붙인다. 你看书吗? 你看书吗?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했던 의문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정반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你看书吗? 에서요 동사를 찾습니다. 동작이 뭐죠? 여기서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칸. 그러면 칸의 긍정은 칸, 부정은 북한.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붙여줍니다. 칸, 북한.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니 칸, 북한, 수 하면 끝이에요. 마는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니 칸, 북한, 수 그러면 당신 책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책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너 가?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너 가, 안 가? 이렇게 묻기도 하죠. 너 가니? 이게 바로 니 취마가 되는 거고요. 너 가, 안 가? 할 때가 니 취, 부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가니, 안 가니? 하는 게 니 취, 부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방금 했던 취를 가지고 너 교실에 가? 일반 의문문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너 교실에 가? 그러면 你去教室吗? 你去教室吗?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반 의문문으로 해봅니다. 일단 가, 안 가 하면 취, 부취 방금 했었어요. 취, 부취. 자, 문장 완성해 볼게요. 당신은 교실에 가요, 안 가요? 하면 你去不去教室? 你去不去教室? 간단하죠? 자, 의문문 만드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꼬리에 말을 붙인다. 또 하나는 동작 행위를 긍정, 부정을 반복을 해서 딱 붙여버린다 하는 거예요.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도 바쁘다 하면 당신 바빠요. 당신 바빠요 하면 你忙. 당신 바쁩니까? 하면 你忙吗? 당신 바빠요, 안 바빠요? 하면 你忙不忙? 你忙不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你忙不忙?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문장도 같은 형식이에요. 你努力不努力? 你努力不努力? 하면 너 열심히 해, 안 해?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장 你们的宿舍大不大? 你们的宿舍大不大? 하면 너희 기숙사, 너네 기숙사 커, 안 커? 你们的宿舍大不大?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요거 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간단하게 你努力不努力는 你努力吗? 你努力吗? 이렇게 하겠죠? 두 번째 문장은요. 你们的宿舍大不大? 이걸 말을 마가 있는 일반 의문문으로 바꾸면 你们的宿舍大吗? 你们的宿舍大吗? 자, 둘 다 되시겠죠? 일단은 본인이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번 많이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습 문제예요. 숙제. 자, 다음 단어는요. 远安. 远安. 멀다란 뜻이에요. 멀다 원. 远安. 그러면 반대말은 찐. 찐.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远近 하면 원근. 그쵸? 예. 远近. 远近. 예문 보겠습니다. 图书馆很远. 图书馆很远 하면 도서관이 아주 멀어요. 图书馆很远. 图书馆很远 하면 도서관이 아주 멀어요. 자, 도서관 가까워요 해볼게요. 图书馆很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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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天安门远不远? 天安门远不远? 하면 천안문 나왔었죠? 천안문 가까워요 멀어요? 天安门远不远? 천안문 그러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는 어떻게 할까요? 天安门近不近? 天安门近不近? 되시겠죠? 자, 다음은 리 이렇게 읽어요. 리는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부터 라는 뜻으로요. 그 뜻으로서 기준점으로부터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어떻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기준점 앞에 붙이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집은요 학교에서 멀어요 라고 표현하죠. 저희 집은요 주어입니다. 저희 집이 주어예요. 학교에서 멀어요. 학교에서 멀어요는 뭐냐면 학교로부터 멉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뭐로부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멀어요 할 때 에서를 그 로부터를 학교 뒤에다 붙이지만 얘네는 그 중국어는 이런 그 전치사 중국어로는 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개사를 그 기준이 되는 지점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인들은 에서 학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리 학교가 되는 거예요. 리学校 이해되시죠? 개사, 전치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멀어요, 학교로부터 멀어요는 리学校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문 봅니다. 宿舍离图书馆很远. 宿舍离图书馆很远. 하면 기숙사가 도서관에서 멉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숙사가 도서관에서 멀어요. 기숙사가 도서관으로부터 멀어요 라는 뜻입니다. 宿舍离图书馆很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北京离上海远吗? 北京离上海远吗? 그러면 북경은 상해로부터 멉니까? 라는 뜻이에요. 北京离上海远吗? 베이징이 상해에서 상해로부터 뭡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자, 시멍하고요. 중국 친구가 기숙사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문장을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 네,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한번 하실 수 있는 부분 같이 읽어주세요. 中国朋友，你的宿舍大不大？西蒙，我的宿舍不太大。中国朋友，宿舍里有没啊？정반의 문문이네요. 宿舍里有没有空调？西蒙，宿舍里有空调。 자, 한 번 더. 앞에 중국 친구 시멍 이거 빼고 제가 본문만 읽습니다. 그 대화 내용만 읽습니다. 你的宿舍大不大？我的宿舍不太大。宿舍里有没有空调？宿舍里有空调。 되시겠죠? 해석해 드릴게요. 你的宿舍大不大? 너희 기숙사 커 안 커? 我的宿舍不太大. 우리 기숙사 그다지 안 커.
宿舍里有没有空调? 그러면 기숙사 안에 에어컨이 있어 없어? 宿舍里有空调 그러면 기숙사 안에 에어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你的宿舍大不大?我的宿舍不太大.宿舍里有没有空调?宿舍里有空调. 되시겠죠? 네,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대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개. 자, 你有没有同屋?我没有同屋. 你的宿舍离教室远不远?我的宿舍离教室很近. 다시 한 번요. 你有没有同屋?我没有同屋. 你的宿舍离教室远不远?我的宿舍离教室很近. 해석해 드릴게요. 你有没有同屋 하면 너 룸메이트 있어 없어? 我没有同屋. 나 룸메이트 없어. 你的宿舍离教室远不远? 너희 기숙사 교실에서 멀어 안 멀어? 너의 기숙사 교실로부터 멀어 안 멀어? 我的宿舍离教室很近.我的宿舍离教室很近. 그러면 우리 기숙사 교실에서 가까워. 되시겠죠? 자, 본문에 나오는 대화들은 다 대화에 관련된 그 어법이나 그 세 단어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대화는 스스로 많이 듣고 읽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많이 듣고 읽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7과 두 번째 시간 가져봤고요. 강의 자료 중간에 그 연습 문제 부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학습 중에 궁금하신 내용, 해결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채티 강사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시고요. 맞춤형 강의 통해서 중국어 실력도 쑥쑥 향상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